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스케치도랑 전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명확히 막 다 암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스케치도입니다. 스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맞는데 어떤 대상물을 저희가 뭐 치수, 비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기보다 좀 간단히 어떤 형상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 간단히 나타낸 도면이 이제 스케치도가 되겠죠. 그럼 간단히 나타낸 게 왜 필요하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고안하거나 설계할 때 그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누가 공유를 한다든지. 네, 그럴 때 스케치도를 그리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면이 없는 부품, 네, 이런 것들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하거나 제작을 해서 뭔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간단히라도 그린 도면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스케치도를 쓴다. 세 번째 거, 네, 일맥상통하겠죠. 다음으로 네 번째, 현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더 개선된 것, 이런 걸 고안하려 할 때, 네, 이것도 첫 번째처럼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도면을 이해할 때 도면만 가지고는 이거 보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다.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경우 이제 저희가 간단히라도 표현해서 형상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네, 다른 사람에게 설계자의 생각과 구상한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네, 위의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라고, 그럴 때 이제 스케치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런 스케치도에는 이제 무엇들이 있나 그 종류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간단히 무언가를 그려낸다. 네, 그것은 이제 프리핸드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형상을 보고 대충 내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스케치도의 좀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프리핸드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린터법이 있습니다. 프린트법은 네, 오른쪽 위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프린트법 있죠? 네,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그 중에 왼쪽 보시면 여기 물체에 종이를 이렇게 눌렀다 뗐는지 뭔가 종이에 묻어나 있습니다. 네, 이게 직접 프린트법인데요. 직접 프린트법은 저희 물체에 광명단이라든지 이런 잉크 같은 것들 그것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용지를 눌러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형상의 그 면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직접 프린트법. 네, 간접 프린트법이 또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물체에다가 종이를 갖다 대고 그 위에 이제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서 표현하시는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동전 같은 거 혹시 종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연필로 문질러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동전의 음각과 양각 부분이 종이에 묻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간접 프린트법이 되겠습니다. 간접 프린트법은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본뜨기법이 있습니다. 네, 본뜨기법도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요. 우선 본뜨기법이 뭐냐?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는 물체 위에 종이를 얹었었죠. 근데 이것은 종이 위에 물체를 얹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외형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종이에 그 외형이 간단히 드러나겠죠. 이렇게 직접 갖다 대고서 그린 것이 이제 직접법. 그리고 간접법도 있는데요. 종이에 얹어놓고서 연필이나 이런 펜들로 따라서 긋기 어려운 것들, 이런 거는 저희가 긋기 전에 구리선, 납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철사 계열, 그런 것들로 먼저 외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갖다 대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옮겨서 이제 종이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직접법처럼 그려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한 번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간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사진 촬영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 스케치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때 도면 같은 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좀 더 편하게 도와줄 때 저희 스케치도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네, 해당 물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하게 되면은 해당 물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쓸 때도 사진 촬영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스케치도의 한 일종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케치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리면 되냐? 네, 이것도 저희 도면 그릴 때처럼 물체 특징을 파악해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을 주투상도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치수, 재질, 가공법, 뭐 기호 이런 것들을 기입해서 나타내 주시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치수를 측정해서 스케치도에 기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도면과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그려낸 형상은 저희 실제 도면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그려져 있겠죠. 뭐 비율이라든지 치수라든지. 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명확히 해주자.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바로 표가 납니다. 물체 표면에 광명단을 얇게 칠하고, 네, 잉크죠. 그 위에 종이를 눌러서 찍어내는 방법이죠. 자, 이런 스케치법은 네, 잉크를 발라서 찍어낸다. 프린트법이 되겠죠. 네, 프린트법 중에서도 이제 직접 프린트법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나머지 뭐 본뜨기법, 프리핸드법, 사진법 네, 이런 거 확인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는 3D 입체 영상을 2D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정육면체, 직육면체 뭐 이런 것들을 펼쳐서 표현했던 거, 네, 이런 것이 이제 전개도가 되는데요. 저희 도면을 그릴 때는 주로 사용하는 어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는 방법을 명확하게 아신다기보다 이것들이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법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중심축에 나란한 직선을 표면에 그을 수 있는 물체를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면 좀 어렵죠. 근데 사실상 옆에 보시면은 기둥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둥들, 자, 보시면은 위에 물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자, 이거를 저희가 위에서 바라본 평면 그리고 정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를 잡고 옆으로 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꼭지점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어떤 형상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 도면대로 종이를 잘라서 만들게 되면은 다시 입체 형상이 나온다라고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선법은 기둥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을 이어서 표현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있습니다. 우선 방사선이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사선은 한 개의 점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을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게 되겠죠. 네, 이거는 아래 나와 있는 이제 도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위에 거는 이제 기둥을 나타낼 때 했었다고 하면 얘는 뿔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뿔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각뿔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입체 형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이어서 전개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뿔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얘도 뿔의 형상이죠. 네, 뿔의 형상인데 꼭지점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뿔입니다. 네, 가운데가 절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입체의 표면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누어 줍니다. 삼각형으로 나눈 후에 그것을 저희가 전개시켜서 그 안에 삼각형을 그려서 표현해주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용도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뿔이지만 꼭지점으로부터 도형이 좀 떨어져 있는 뿔, 좀 절단되어 있는 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개도를 나타낼 때 삼각형을 그려서 나타내니까 이걸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 전개도를 그릴 때 첫 번째로 평행선법이 있었고요. 다음에 방사선법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 나누어 보자면 평행선은 기둥을 나타낼 때, 방사선은 뿔을 나타낼 때, 삼각형은 뿔인데 꼭지점이 좀 떨어져 있는 뿔, 떨어진 뿔. 이렇게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한다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래에 있는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다면체를 전개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둥은 아니죠. 그리고 뿔의 형상인데 꼭지점까지 쭉 이어진 뿔이 아니라 도중에 끊겨져 있는 뿔이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끊어진 뿔, 그리고 표면을 삼각형으로 나누고 있다. 자,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삼각형법 전개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 앞에서 했던 거랑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개의 면이 만나는 모양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저자 어드바이스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물체를 나타내다 보면은 이런 보강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영어로 리브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밑바닥과 그 사이에 뭔가 뼈대처럼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경우, 이렇게 다른 면이 만나는 경우를 표현하는 게 좀 모호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올 때까지는 괜찮죠? 근데 밑바닥과 닿을 때 보시면 이렇게 살짝 둥글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반대쪽도 있겠죠? 근데 애석하게 이게 보시면은 좀 선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기 좀 어렵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호한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일단 상관선이라고 합니다. 상관선. 자, 이거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좀 규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R1과 R2가 같은 경우. R1과 R2가 뭐냐? 자, 윗부분. 자, 여기에도 살짝 둥글게 들어가 있죠. 이게 R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여기에도 둥글게 들어가 있죠. 이걸 R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R1과 R2를 비교를 해보게 될 건데, 자, 이랬을 때 R1 값과 R2의 값이 같으면 옆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리브를 일직선으로 표현하고 그 사이의 부분을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네, 이게 R1 값과 R2 값이 같은 경우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R1 값과 R2 값을 비교했을 때 R1, 그러니까 윗부분의 둥글기가 밑부분의 둥글기보다 큰 경우, 자, 이럴 경우는요,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좀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해 줄 때 여기가 약간 직선이었다면 끝부분을 살짝 오므려 주시고 안에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R1보다 R2가 큰 경우입니다. 자, 위에 부분의 둥글기보다 아래 부분의 둥글기가 훨씬 큰 경우. 자, 보시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퍼지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해칭 들어가고요. 네. 자, 이게 왜 있을까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회전도시 단면도. 자, 이 부분에 두께를 나타내고 싶은데 두께를 나타낼 때 위에서 바라본 추가 투상을 놓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용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만 좀 나타내 준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해칭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해칭 없죠. 해칭 없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해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이냐, 오므리느냐, 퍼져나가느냐 이렇게 해서 상관선을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저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강의 끝나도 항상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